안녕하세요. 저는 우울증과 뇌의 관계, 우울한 뇌에 대해 강연할 곽지연입니다. 우울증과 뇌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의 저처럼 해맑고 한없이 긍정적이고 항상 웃고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언니가 할머니께 내 인생은 곽지은이 태어난 후부터 불행해졌어 라고 말한 것을 바로 옆에서 듣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언니 앞에서 당당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함께 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제가 선도부장을 맡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벌점을 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염색을 이유로 같은 반 친구에게 벌점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벌점을 주고 난 후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같은 반 친구인데 그것도 못 봐줘? 의리 없는 애 라는 말을 하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오가는 따돌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무엇을 하든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일 뿐인 그 조용한 따돌림은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나는 왜 미움을 받을까? 다른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길래 다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제가 부족한 점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제 자존감은 뚝뚝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스스로를 우울증으로 의심하고 상담소를 알아보고 다른 학교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우리가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달력에 표시하면서 서로 확인과 위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관련 도서도 많이 읽으며 자연스레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이렇게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혹은 우울증이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우울증,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울증의 정확한 정의는 사고 과정, 생각, 동기, 의욕, 관심과 더불어 행동,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병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의 우울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증상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증상들의 발현을 뇌와 연관시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의 뇌는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전방 대상 피질,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이 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방 대상 피질에는 행복감과 집중력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물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전방 대상 피질에 있는 세로토닌도 덜 분비하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두 번째 시상하부는 저희의 스트레스를 조절해줍니다. 또한 코르티콜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물질이 존재하여 저희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게 되면 스트레스 조절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는 폭발하게 되고 긴장 또한 풀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감소하여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고 저희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주지만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는 맥락 의존성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맥락 의존성 기억이란 하나의 큰 맥락을 떠올리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작은 기억들이 속속히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상일역으로 졸업하고 상일역으로 떠올리게 됐을 때 나는 상일역에서 수업도 듣고 밥도 먹고 이런 강연도 했었지 라는 작은 기억들이 떠올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도 하나의 큰 맥락으로 기능할 수 있어 우울증과 관련된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울증의 증상을 뇌와 하나하나 연관시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울증과 뇌를 이렇게 연관시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생각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고 내부의 생각 또한 여러 신경물질과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엉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울증을 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울증을 앓게 된다면 행복감을 주는 신경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을 처방받거나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힘들 때 내가 스스로 힘을 내지 않으면 나는 진짜 더 이상 살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든 후부터 더 그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힘든 일은 상담사 선생님께 모두 털어놔 마음을 가볍게 했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 지금같이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방안과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의 말이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진부한 말들도 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더 나아가 하나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저처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그 아픈 시간은 언젠가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 아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모두 잊혀지기는 힘들겠지만 더 당당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지금의 저처럼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우울증의 증상과 그와 관련된 뇌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뇌의 우울증에 대한 내용 중 정말 작은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강연을 듣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실제로 이 강연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우울할 땐 내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울증에 앓지 않게 긍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